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전일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는 이제 베이징 공세 우려감이 이어지면서 약세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꼬리 달고 강하게 또 양봉 전환을 했죠. 이게 유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베이징 봉쇄의 영향은 이제 유가 쪽, 유가 소비를 조금 위축시킨다라는 이제 상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진입하면은 그래서 이제 유가가 뭐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일부는 상쇄되면서 상승 반전, 거기에 이제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는 안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하락한 것도 이거는 긴축은 전날이고 긴축 영향도 있지만 그건 일부고 러시아 디폴트라던가 이런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중국 영향으로 밀렸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우려감이 조금 해소되면서 희석시키면서 올라왔다라는 것. 거기에 나스닥이 좀 더 좋았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서로 이제 뭐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주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기술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이제 구글이죠.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당 순이익은 2.19달러. 여기는 뭐 순이익을 중요하게 보니까요. 주당 순이익 2.19달러.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자, EPS가 25.75달러로 예성이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메타가 있고 모레 애플이랑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알파벳 실적 실망스럽지만 않아도 그냥 기대치에 충족만 해줘도 이제 나스닥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뭐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갔어요. 한 1%대는 우리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코스피는 형편없다. 수급이 형편없고 지금 상황 자체가 변동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피는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 뭐 아주 강하지는 못했고 0.42% 상승을 보였고, 일단 2750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2700 한 4, 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뭐 강하게 먼저 가서 치고 쉬었다가 또 치고 해야 넘어갈 텐데 그런 강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환율도 안정적이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코스피 주식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다행인 건 투신이랑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전에는 한 500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줄여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선물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해줬으면 했는데 한 4천 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한 3천 계약까지 줄었었고, 이제 막판에는 이제 기관이 선물 매도를 안 가져가려고 하면서 1300계약 정도 줄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한 1300계약이 아니죠. 외국인이 한 1300계약 정도 줄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0계약 가까이도 줄여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에서는 선물 매도가 조금 줄은 대신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줄었다. 그냥 뭐 점점 이제 중립적으로 갔다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내일도 선물 매수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데 아니다라고 하면 내일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경우는 양쪽 매수를 했는데 금액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패스 하도록 하시고, 그러면은 중립 이상 정도 수급이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이 당연히 반등 때도 밀릴 때도 조금 더 많이 밀리고 오를 때도 좀 더 잘 오른다. 1.25% 상승했는데 코스닥도 미비합니다. 더 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뭐 미국이 안 좋게 뭐 방해하는 흐름만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상승을 방해하는 그런 흐름만 아니면은 내일까지는 뭐 반등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하도 뭐 대외 변수가 많아서 그러지 반등을 원래는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중국도 크게 장중에 방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양호한 흐름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기아차 전일 이제 실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양쪽 모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뭐 기아가 조금 더 장중에는 좋은 모습이었고, 마감 동향을 보더라도
현대차는 2.75%, 기아는 4.9%. 거기다 기아는 저항을 아예 갭으로 넘어서 양봉을 길게 세워주는 모습이죠. 아주 좋습니다. 역시나 현대차보단 기아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현대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호하는 쪽이 기아라는 거지, 현대차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현대차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기아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런 거지,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그런지 현대차도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올라갈 수 있는데 좀 느려서 그런 거예요. 큰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현대차가 좀 느려서 그런 거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느린 거고, 21만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아직 못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뭐 꾸준히 이제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 외에 뭐 현대모비스나 아니면은 최근에 뭐 많이 말씀했던 뭐 만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좋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예쁘게 만들면서 좋아지고 있고, 뭐 현대위아나 아진산업, 현대공업, 화신 이런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하는 관련돼서 뭐 내일 모레 정도에 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롯데렌탈이나 중고차 관련도 있죠. 롯데렌탈이나 K카, K카도 자꾸 여기 36,000원에서 걸리는데 36,000원,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뭐 열어놓고 보시면서 이제 오토엔까지 이 정도를 좀 볼만하다, 순환매로 노릴만하다 말씀드렸죠. 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얘기하니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차 국내 판매량이 12만 8,629대, 거의 13만 대에 육박하면서 그 전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03.8%, 2배 이상 판매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일부 종목들이 살포시 움직였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횡보하면서 잘 쉬고 있었는데 14만원 저항까지 잘 갔다가 쉬고 있었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휴식을 취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에 비하면은 움직임이 좀 형편없었습니다. 좀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고, 상하프론테크라던가 우리산업, 아모센스 같은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TN은 이제 신라젠을 인수해서 오늘 이슈가 됐는데, 이 인수위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를 포함했고, 거기에 이제 신라젠이 이제 팩사백을 투여한 9명 중 8명이 이제 투여를 받았는데, 한 명은 이제 술전요법만 했고요. 그래서 완전간해가 한 명 나왔다. 8명 중에서 8명 중에서 완전간해 한 명, 그리고 부분간해 한 명.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완전간해가 한 명씩만 있어도, 수십 명에도 한 명만 나와도 대단한 건데, 나머지 투여한 환자들도 장기간 생존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역시 팩사백이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랑 이런 발표가 있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이제 신라젠이 이제 거래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M2N이 인수하고 나서 이제 호재가 한번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 6가지입니다. 에너지, 바이오, 탄소 중립,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스마트 농업, 요 정도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바이오 쪽 얘기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랜만에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참 수급적으로 들어올리기가 참 그래서 그러지 지금과는 참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급이 최근에는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릴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좀 작년에 제일 억울한 기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따라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뭐 삼성전자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급이 안 따르니까 못 올라가는 것처럼 수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쪽 오랜만에 움직임, HLB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살포시 조금 올랐는데 뭐 이제 뭐 별 티도 안 나죠. HLB나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가 조금 가볍죠. 그래서 좀 가볍게 해서 이제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고 15% 정도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이나 로보로보, 뭐 유진 로봇,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이나 뭐 원티르덱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자동화,
그리고 이제 AI 쪽으로 좀 엮이면서 이제 인수위의 로봇 AI 육성 산업 쪽으로 이제 엮여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쪽으로 해서 이제 2025년 상용화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기존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베셀 같은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기존부터 뭐 네온테크는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온테크나 뭐 제이시언 시스템, 기산텔레콤, 퍼스텍, 파이버프로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에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유니퀘스트라던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같이 좀 엮였다. 유니캐스트는 11,500원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구간만 유지해주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럼 라닉스라던가 아니면 뭐 칩셋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이제 움직임은 없었지만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주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무림페이퍼가 종이 가격을 5월 1일부터 15% 인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제 건설하는 이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한국종합기술이나 부산산업, 영화금속, 유신, 뭐 윈하이텍, 삼보산업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팜스토리 이제 식량 관련주는 이제 거의 뭐 캐캐무 같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우려먹긴 했지만 그래도 덜 오른 종목들 이렇게 뛰어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이 돌고 있다. 팜스토리나 뭐 샘표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손 FNG, 한탑은 여전하고 고려산업이나 뭐 JC케미칼까지 최근에 팜유 얘기 나오면서 JC케미칼도 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 출시가 되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요 바닥권 9만원 부근에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꽤나 뭐 개인주 중에서는 좀 안정적인 종목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바닥권에서 좀 다시 한번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권에 다다랐네요. 자, 섬유주 같은 경우 순환매 노려야 된다. 그러면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 밀리면은 매매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죠. 24,000원 흔들기까지 나왔으면은 한세실업은 줄 걸 다 준 겁니다. 27,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거고, 여기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 만들러 갈 수 있다라는 거.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좋죠. 뭐 둘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영업무역도 어제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모습. 대신 어제 낙폭이 워낙 컸는데 이 음봉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음봉을 제압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49,000원 이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영업무역은. 네, 참고하시고요. 건자재 순환매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대림비엔코나 이런 뭐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고점 부분까지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미콘 가격도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유진기업이나 홈센터홀딩스, 모엔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레미콘 가격 인상 쪽에 순환매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벽산이나 하츠나 뭐 종목들 많죠. 이런 NX나 뭐 이런 건자재 인테리어 관련 쪽들 같이 순환매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재건축 관련된 정책이 또 확정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큰 종목으로는 GS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대표적이고 지금 자리도 좋은 자리 주니까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 순환매 다 같이 오르기에는 지금 베이징 봉쇄 때문에 지금 아직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순환 정도는 돌 수 있다 일부 종목 말씀드렸는데, JTC가 이제 중국이 엔저 영상이랑 중국 관광객이 좀 늘어나면서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세아 PNC도 이제 캐나다에 또 화장품 쪽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좋았고, 케어젠 같은 경우가 이제 순환이 좀 돌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주 좋게 흘러가기는 어렵고, 제한적인 반등, 그리고
지수보다는 이제 순환매를 좀 노리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 후에는 조금 정리하고 다시 다른 종목 순환매 노리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한번 추천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